저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징글징글하게.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의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저도 저를 이렇게 이제 소개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김지영입니다. 그러니까 김지영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존재보다 항상 그걸 수식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이 세상이잖아요. 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공부에 공짜도 모르는 축구부 김지영, 그게 다였어요. 축구부 김지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사실은 되게 불안정한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축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 삭제가 돼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렸었으니까. 그거 이외에는 나는 인식되지 않는 존재였으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때는 좀 물리적 체벌이 좀 많아가지고 툭하면 코치한테 막 싸대기 맞고 정상적으로 유니폼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계속 그거를 참아야 되고 말하면 또 싸대기 맞고 참 불합리한 일들이 좀 많았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둘 수밖에 없는 케이스가 됐었고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100이었고 공부는 빵이었었던 때인데 그 운동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 한 부분이 박탈되었을 때 진짜 공허한 느낌. 뭘로 눈에 들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막 재밌는 얘기 하려고 하고 수업 시간에 막 똥 얘기하고 있고 막 하여튼 그런 거밖에 없는 내 모습이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도.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왜 공부라는 걸 하게 됐고 왜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 지금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우재옥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는 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반장이 되고 그 다음에 부반장이 됐었어요. 우리 때는. 근데 이 우재옥 선생님은 정말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라서 왜 반드시 리더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인기 투표로 해서 반장 부반장을 뽑겠다라고 스스로 그 기준을 만드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장 선거에 제가 나가게 된 거죠. 다른 친구들이 이제 성적으로 반장이 될 때 저는 그냥 애들 앞에서 웃겼어요.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웬걸 반장이 돼버렸네 이게 글쎄.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너무 그때 기뻐가지고 학교 끝나자마자 공중전화로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막 엄마 나 반장 됐어 라고 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신 그 기회 아직도 그 짜릿함이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수식어를 갖다 붙여야 됐었던 저의 삶의 모습. 이제는 축구부 김지영이 아닌 반장 김지영이니까 그 반장이라는 건 결국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이 암묵적인 계기. 그러니까 자발적인 계기가 되는 거지. 이제 누가 공부해라가 아니고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나를 다 무시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우리 때는 각 반의 반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장단 회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다들 전교 1등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 과거 공부 1도 안 했었던 김지영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위화감이 조성되겠어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내적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했고 그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공부를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그 하던 공부 더 열심히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교 한 3손가락 안에는 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게 공부를 하게 된 계기이자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마음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재수없지만 L, R 이런 발음 굴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이거는 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재밌는 이유가 언어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영어가 재밌는 게 아니고 이 영어를 쓰면서 대화할 때 발생되는 이 사고 체계랑 한국말로 할 때의 이 사고 체계는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걸 영어로는 못할 때가 있고 뭐 재수 없어 뭐 이런 말들 있잖아. 영어에는 그런 말을 정확하게 딱 1대1 매칭시킬 수 있는 게 없고 영어로는 말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시킬 수 있는 것도 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꿈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영어 선생님이 되긴 하는데 나는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언어적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었고 말하는 거, 듣는 거,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뭐 더불어서 이제 군대도 그냥 일반 군대 가면은 감각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카투사를 꼭 써서 붙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탭스 준비를 좀 하면서 언어적인 표현들도 좀 많이 익히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영어 공부했고 막 영화 보면서 하는 영어들 드라마 보면서 하는 영어들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01년에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2004년에 뒤늦게 카투사에 붙었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잘 받아서 평택의 캠프 험프리즈라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죠. 2년 동안. 그때 정말 언어적으로 많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7월 군번인데 그 여름방학이 좀 애매하니까 그때 이제 뭐 할까 하다가 저희 군인
선임 중에 한 명이 지영아 너 영어 좀 잘하니까 한국경제신문 사에서 하는 영어 캠프 원어민 캠프에 너 한번 좀 써가지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이제 그때가 저의 어떻게 보면은 영어 강사의 첫 번째 실전이었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싹트기 시작했고 가르치는 게. 그리고 그게 다 끝나고 복학할 때쯤에 똑같이 이제 군대 선임이 자기가 일을 하던 곳에서 자기는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좀 대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화곡동에 있었던 그때 이제 회화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가르쳤죠. 진짜 영유아 반들 같은 친구들도 파닉스도 가르치고 진짜 제가 팅커벨복 입고 막 파닉스 가르쳤다니까요. 상상해도 됩니까? A 애플 뭐 이런 거 가르치고 저녁 때는 중학교 학생들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제 성인 회화를 좀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김포공항 근처니까 이제 기장님들, 승무원분들 그런 거로부터 이제 언어적인 걸 가르치는 걸부터 출발이 됐어. 그렇게 3년이 끝나고 그 학원에 있었던 팀장님이 다른 학원에 본인이 차리러 나가셔서 그 차리러 나간 학원에 저를 이제 초빙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탭스, 토플, 토익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주니어 토익 뭐 이런 거 등등등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뭐 내신이나 입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목동 교습소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탭스, 토플을 위주로 좀 가르치고 거기서 또 이제 한 3년 넘게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의 동료 강사분 한 분이 지영쌤 이거 좀 봐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을 딱 폈는데 메가스터디에서 공채를 하더라고. 선생님은 수업을 하는 액션이나 이런 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 한번 좀 써보세요 해서 그냥 하나 써보기만 해봅시다 라고 원서를 썼는데 그 다음날에 연락이 또 바로 와서 면접을 보러 갔죠.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강북 메가스터디라는 곳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연합반 거기서 이제 담임의 역할을 하면서도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었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들 잘 아시는 영어 출판사별로 다 자료 만들어서 뭐 빈칸도 만들고 수업도 하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 만들고 그러니까 징글징글하기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수년간 지속이 됐죠. 근데 참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줄기가 매일매일은 티도 안 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뒤돌아보면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딱 서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계속 무언가를 준비하면 자꾸 어느 순간 누가 이렇게 계기를 줘. 그러니까 어떤 조력자가 오던 어떤 기회가 생겨서 도전해서 그게 되던 뭐 하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어떤 인풋을 냈더니 정확히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는 진짜 모르겠다. 그냥 쭉 해왔었던 과정 속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놓지 않았었던 건 뭐냐면 수능 수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그때부터 저는 뭘 계속 준비하기 시작했냐면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서 주요 수업 포인트가 있고 어떤 거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고 어떻게 수업해야 애들이 좋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엑셀 파일로 쫙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번 준비해 나갔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 돼야 이제 고3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는 찾아오지 않다가 이게 참 웃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긴다.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 담임했던 팀장님과 또 다른 고등학교 담임했던 팀장님 그 두 분께서 학원 일과는 관련 없이 어떤 이슈가 좀 터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분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피치 못할 사정. 그러다 보니 고3의 담임은 채워넣어야 되겠고 김정 그럼 너가 해라 라고 그냥 갑자기 주어진 거죠. 제가 저 고3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자리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문과 그리고 이과반을 담임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입시 설명에 대해서도 관심 갖게 됐고 수업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이나 준비 많이 했고 그때부터 준비했었던 여러 가지 기출문제 그리고 단어 등등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올인원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V 단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뒤돌아보면 큰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열매로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들이 그려져 나간다라는 걸 뒤돌아보면 알겠다니까요. 그때 당시는 몰라. 위기라 함은 영어 절대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국가에 떨어졌을 때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는 그냥 90점만 맞으면 1등급이 되는 과목으로 치부되기 시작하면서 뭐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영어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시대가 곧 찾아올 거라고 하는 예고가 발생됐었던 때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영어 강사 쪽에서는. 다시 말하면 대다수의 수능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들은 이제는 수능은 경쟁력이 없다. 특히나 강사 세계에서는 더더욱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질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노력이나 운을 잡지 못하고는 강사로서 수능 영어 강사는 설 자리가 너무 좁아질 것이다. 근데 이게 프레임이 바뀌니까 나의 삶에 진행되는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처음에는 인정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동료들이 이제 나갈 때 저는 그냥 이 자리에 버티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던 거 할래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위기가 기회라고. 진짜 신기해. 그때 마침 또 학원도 종합반 스타일로 나를 좋아해서 오는 학생들이 아니고 그냥 학생들은 가만히 있고 선생님들만 교체해서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강북 메가스터디가 단과 스타일로 일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단과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해라 라고 해서 저, 수학 2명, 국어 1명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과로 그 분들만 이렇게 좀 전향이 됐었고 저는 이제 만들어 놓은 교재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자신이 좀 있었고 하지만 내 이름을 두고 누가 올까 라고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했었던 게 뭐냐면 이거 미미미노 채널에도 한번 나갔는데 어떻게든 나를 좀 드러내야 될 미션이 생겼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저랑 친한 수학 선생님 둘이랑 사비를 털어서 교재를 한 2,000권 정도 찍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채널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게 돈포겟 TV였어. 그러니까 아직도 있어. 수업 들어가기 몇 시간 전부터 모여서 수업 교실에서 막 강의 찍고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위기였었던 것이 또 한 번의 프레임이 바뀌면서 기회가 되는 전환점이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나 또 자연스럽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또 두 가지가 교묘하게 잘 합치는 거야. 내적인 동기 즉 나도 내 이름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내적인 동기와 외적 동기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쪽팔리지가 않거든. 내가 그걸 선택했는데 아니 다들 절대평가한다고 나갔을 때 나는 여길 지킨다고 했었을 때 그럼 나도 잘 돼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외적 동기가 너무나 잘 섞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 2,000권 정도를 교재를 찍어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여주냐고 이 교재를 그래서 선택했던 게 그때 당시 이제 노원 쪽에 있는 중계동에 거의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를 다 방문합니다. 다. 그래서 제 교재 이렇게 들고 가서 스터디 카페 이렇게 놓고 한 다음에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 메가스터디 누군데 혹시 이거 무료 강의인데 애들한테 그냥 볼 수 있게 여기 비치만 해도 될까요? 근데 그때 당시 그래도 꽤 많은 스터디 카페에서 다 수용을 해주셔서 그날 2,000권을 다 배분하고 맨날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조회수 막 보면서 막 10회씩 올라갈 때 기분 좋아지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네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배웠던 것 같아요.